예,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최순실을 비롯한 이화여대 입시 학사비리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상일 YTN 개건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현장 취재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이제 재판이 두 개로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대 입시 학사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재판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더 큰 게 남아 있는 거죠. 국정농단의 시발점은 이대 학사 비리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K스포츠 미르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뇌물수수 직권남용행위가 훨씬 더 법정형이 큽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대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일단 더 큰 숙제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1차적으로 이대 학사 비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최초로 처음 법적 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전원 유죄 판결이 났고 뭐 재질이 안 좋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실형이 나온 거고요. 최순실 3년, 최경희 총장 2년, 그리고 이제 범행을 자백하거나 반성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보인 류철균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7년을 구형했는데 3년 선고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업무방해 형 법정형 자체가 그렇게 높은 형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형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실형 3년을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엄단하는 의지도 표현되어 있고 사실은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비해서는 고작 3년이나 이런 얘기도 하실 수는 있는데 법원의 실무 기준으로는 낮지 않은 형량입니다. 굉장히 엄단하게 판단했다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제 워낙에 그 주목받았던 그 재판이기 때문에 뭐 3년 어떤 선고 내용이 불만족스러워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다른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이 업무방해 뭐 이제 입시 비리 이런 어떤 그 단일 사안만 놓고 본다면은 이 검찰과 특검에서 이제 그 구형을 할 때 이 교육 공정성을 침해한 중범죄다 그리고 교육농단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법정 최고형을 넘는 어떤 선에서 그 구형을 했었는데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입시 비리를 통해서 또 학사 관리 비리 그 부정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많은 국민들한테 어떤 그 위화감을 불러일으킨 이런 부분들을 중하게 지금 보고 아마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9명 모두 유죄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유죄가 났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서 실형이 나오느냐, 실형도 1년이 나오느냐, 3년이 나오느냐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느냐 좀 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 이대 학사 비리는 분명히 있었다.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최초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유라 씨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럼 이대 학사 비리는 있었고 이 수혜를 받은 사람은 정유라다. 정유라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분담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유라가 이대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그게 앞으로 이제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불구속 수사라고 하더라도 기소돼서 형사 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다른 사람들은 다 유죄가 나왔는데 정유라는 뭐 행위 가담 정도가 적어서 무죄이거나 또는 아니면 뭐 가담 정도가 적어서 정말 약한 형량을 받거나 이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말이죠. 이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형을 이제 선고받았고 추가로 이제 학교에서 파면 조치라든지 이런 이제 징계가 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박탈되는 거죠. 불이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교수로서의 어떤 품위유지 위반부터 해가지고 형법적으로 실형을 받은 상황이면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최고의 그 징계인 파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교수직에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교수의 어떤 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정유라가 압송되기 전에 최순실이 검찰에 진실규명 협조를 이제 하려다가 이제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즈음에서 검찰에 내가 이제 좀 진실 협조를 하고 수사 협조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지금 전부 최순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특검이 뭔가 상상력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하는데
정유라 씨의 어떤 구속 여부가 굉장히 마음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하니까 내가 정유라에 대해서 선처만 해준다고 한다면 협조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그 마음을 다시 바꿔서 그런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했다고 하죠.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예. 만약에 그 최순실 씨가 그런 입장을 일관했다고 한다면 뭔가 수사나 공판 유지에 굉장히 변곡점이 돼서 사실은 진실 발견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도 있었는데 좀 네.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변화를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해서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로 어떤 연락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사실은 어떤 연락을 했는데 본인은 그 내 딸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다고 하지만 예. 그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검찰이나 교도관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라는 것이 뭐 예. 예를 들면 SNS나 문자 등으로 제3자와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증인을 회유하거나 어떤 증언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원래 형사재판에서는 그렇게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할 수도 없고 교도행정에서도 구속된 사람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대범한 행동이고 예. 법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뭔가 규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예.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태원 SK 회장하고 법정에서 처음으로 그 대면을 했습니다. 뇌물수수 그 재판과 관련해서 조우를 한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전에는 뭐 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는 뭐 직접 안경까지 쓰고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안가에서 독대했던 재벌 총수하고 직접 이제 법정에서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 증언 내용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관심을 크게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최태원 회장이 어제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발언들을 진술들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대하던 상황에서 그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불러서 전 수석을 불러서 그 SK의 그 재단 출연금 내역을 확인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본인이 그런 대화 내용 속에서 이제 동생의 어떤 그 가석방 사면 문제에 대해서 완곡하게 어떤 그런 뭐 심정을 표현했던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독대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에 대한 출연금 문제와 또 기업의 현안, 개별적인 어떤 사안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걸 뭐 얼만큼을 돈을 내면 이걸 해주겠다 이런 식의 거래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독대 과정들이 이런 어떤 재단 출연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압력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야기고 예.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입장, 결국은 이제 일종의 완곡한 어떤 건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라는 가장 큰 권력 가진 사람한테 나는 이런 부분이 고민이 있다. 뭐 동생의 사면 문제, 가석방 문제 고민스럽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게 어떤 대가성의 문제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 입장에서는 최태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술이 자유로웠던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이제 K스포츠 재단에 그 89억 원의 추가 출연 요청을 받았던 상황인데 그걸 예. 결국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가를 받고 돈을 냈다 이렇게 이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본인은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압력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도 지금 진술이 보여지고 박 전 대통령이 예. 이런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모금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행위를 진술한 것으로 보여져서요. 상당히 아마 그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수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300명 정도 했는데 한 달 동안에 16명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0월 16일까지는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재판 뭐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먹혀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10월 16일 날 1심 판결 선고라는 게 굉장히 사실 벅차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 실제로 10월 16일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석방할 가능성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에서 다른 건으로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10월 16일까지 판결 선고가 나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 최초의 16명 증인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보니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증인들부터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증인들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나머지 이제 증인들이 나중에 철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철회할 수도 있고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철회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핵심 증인들만 나와서 상당히 오랜 시간 하고 있고 특히
변호인들의 전략상 또 질문을 오래 하면 또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길게 하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9월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그 봐요, 얘기 또 커지잖아. 뭐가요? BBK. 아, BBK 때문에 이제 복역하고 나왔던 그 친구가 이제 SNS를 시작했다 하잖아. 그 아무래도 할 말이 많을 것 같다고 예상은 했었잖아요. 아, 난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근데 그 SNS에다가 뭐라고 썼대요? 일단 저만 쓴 게 막 본인을 기획 입국시켰던 사람이 지금 저 지혜진님 변호 받고 있는 거 있잖아. 저 유변호사라고. 유 그래 변호- 얘기하잖아. 그래 주장을 했더라고. 근데 그 주장이잖아요. 그 본인만의. 아, 나는 어쨌든 모르는 일이야. 그건 주정이고. 어? 가끔 주정하시죠. 어. 그러니까. 아, 나라고 늘 올바른 소리만 할 수는 없잖아. 또 하시네, 주정을. 아, 지금 거? 예. 몰라. 나 나한테 모르는 일이야, 나는. 나도 사실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쵸? 예. 난 지금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재벌 회장이랑 독대했던 거 어저께 재판했다며. 잘 아셨어요? 그것도 난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모르는 게 약이야. 그 약국에서 파는 약 이름으로 이거 어때요? 어떤? 잡아떼. 잡아떼 좋다. 아저씨, 잡아떼 한 병 주세요. 아, 잡아떼 이미 과다 복용했어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처방은 안 돼요. 용하시다. 용하기는 뭘. 잡아떼는 거 한두 번 보나. 아무튼 그래서 그 BBK는 저도 잡아떼 한 명 주세요. 또 뭘 또야. 아유. 여태 그렇게 잡아떼 놓고 그 동영상이 있는데도 주어 없다고 잡아떼고. 아이, 그거 언제적 얘기야. 여기 개그 올드하다. 아니죠. 올드하지 않지. 핫하지. 핫바지? 핫하지. 예, 그 사건 다시 도마 위로 올라오고 응? 폭로하고 막 응? 그리고 거기 관련된 검사 이름도 막 나오고. 아이, 우리끼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끼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는 아껴줘야지 서로를. 그렇잖아요. 기획입국 제안했던 사람이 지금 지혜진 변호한 유 변호사 하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에 우리는 지금 그것도 응? 뭐 그 한쪽의 주장이고 뭐 정식으로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거는 맞지. 그렇지만은 어쨌든 왠지 우리는 자주 엮인다. 너무 역겨. 자주 거른데 많이 얽혀 있어 우리는. 그래서 역시 우리는 팀이다. 팀플레이. 콤비플레이. 쿵하면 짝. 쿵다리 닥닥. 삐약 닭다리 잡고. 뜯어 하이파이브. 아, 짝. 그래. 뭐 저 팔짱 거지 이것도 뭐 소중한 인연입니다. 들어가서 독대나 한 번 더 해요. 독대 참 좋아. 오늘 메뉴 뭔데? 아유 더운데 그냥 물 말아가지고 한 숟가락 하면 되지 뭐. 그럴까? 예. 말아 먹을까? 좋지요. 말아 먹자. 예. 우리 나란히 앉아서 말아 먹는 건 늘 감동이지. 예. 역사의 장면이야 우리는. 가십시다. 갑시다. 예. 말아 문 먹자. 열어요. 확 말아 먹자. 룸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저기 우리 일야당에서 이벤트 했다며요. 저 오행시 듣는 거 당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히트야, 그 히트 완전 히트였어. 아, 반응 좋아. 음. 전 국민의 오락 스포츠급이야. 사람들이 잘 짓죠 오행시를. 아, 죽이지. 빵빵 터져. 재치 있고, 풍타도 들어가 있고, 근데 뭐 거의 조롱이라며요. 좋은 얘기가 많아야지. 많겠어? 아, 생각을 해봐. 많겠냐고, 좋은 얘기가. 많겠냐고. 그 나도 오행시 잘 지을 수 있는데 해볼까요? 안 되지, 우리는. 아무리 재밌어도 여기서 당 이름으로 그렇게 막 하는 걸, 아이고. 안 되는 게 많어. 그냥 빵빵 터트릴 수 있는데. 그거하고 해봐야 누리꾼을 못 따라가. 딸려, 우리가. 근데 우리 당 식구들은 그런 이벤트를 왜 기획했대요? 우리가 이제 심기일전했어. 다시 막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 이런 의미로 이제. 되게 자신 있잖아. 왠지 뭔가. 그건 무슨 자신감일까? 그게 나 좀 궁금하게 한데. 자신감 좋잖아, 그래도. 응? 이 선수들이 제대로 뛰어줘야 그 사람들도 응원을 해주는 거지. 지금 이 판국에 어떤 응원을 바라길래 그런. 무관심보다 낫지 뭘 그래. 조롱, 악플 주렁주렁. 그걸 보면서 그걸 막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야. 삼을까? 그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신 없다, 솔직히 그건. 민심 좀 제대로 읽으란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읽질 않더라고. 근데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는 법적 대응한다며요. 문자 중에 좀 심한 거, 이제 고소고발한다. 아하. 팩이 있지. 팩이 있다. 물론, 정도가 심한 것은 분명히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은. 하지만 이 국민들 열받게 하는 막말을 막 쏟아내는 자기들은. 그거는 국민들이 찍소리 않고 들어주길 바랄걸. 아이고 요즘 세상에 무슨 찍소리 해야지. 찍찍. 찍찍찍찍찍찍. 해야지 찍찍.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국민들이 찍소리 하는 게
일 안 하고 무능하고 나라 망치고 국민들 열받게 하면서 그 잔소리 싫은 소리 비난은 못 참겠다. 팩이 있지. 근데 응. 그 오행시 이벤트 해갖고 악플 그렇게 달린 거는 어떡하나. 그것까지 못 하겠지, 조치를. 창피하니까, 내용이 막 밝혀지니까. 앞으로 그 의원들이 응. 국민들 개인정보 함부로 수집해가지고 응. 그 선거 때 표 달라고 거지처럼 구걸하고 징징대면은 이 국민들도 그거 가만두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보다도, 지난 9년간 국민 이겨먹던 버릇. 그걸 버려야 될 텐데. 응? 그 못 이기거든, 결국. 국민한테 덤볐다가는 찌그러져, 이제. 흔적도 없어져, 그러다가. 응? 예, 이제 흔적 없이 가주세요. 이건 좀 없이. 난 그냥 혼자 밥 먹을라니까. 아, 난 그래도 갈라 했어요. 난 여기 메뉴 안 먹어. 지금 계속 혼자 먹으니까 또 이게. 시스템상 여기 먹는 게 같이 안 돼. 이모 난 혼자 먹어야지. 밥 갖다 먹어요. 내가 아이고. 갈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지금 전부 최순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특검이 뭔가 상상력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하는데 예. 정유라 씨의 어떤 구속 여부가 굉장히 마음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하니까 내가 정유라에 대해서 선처만 해준다고 한다면 협조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그 마음을 다시 바꿔서 그런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했다고 하죠.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예. 만약에 그 최순실 씨가 그런 입장을 일관했다고 한다면 뭔가 수사나 공판 유지에 굉장히 변곡점이 돼서 사실은 진실 발견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도 있었는데 좀 네.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변화를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해서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로 어떤 연락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사실은 어떤 연락을 했는 본인은 그 내 딸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다고 하지만 예. 그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검찰이나 교도관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라는 것이 뭐 예. 예를 들면 SNS나 문자 등으로 제3자와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증인을 회유하거나 어떤 증언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원래 형사재판에서는 그렇게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할 수도 없고 교도행정에서도 구속된 사람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대범한 행동이고 예. 법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뭔가 규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예.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태원 SK 회장하고 법정에서 처음으로 그 대면을 했습니다. 뇌물수수 그 재판과 관련해서 조우를 한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전에는 뭐 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는 뭐 직접 안경까지 쓰고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안가에서 독대했던 재벌 총수하고 직접 이제 법정에서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 증언 내용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관심을 크게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최태원 회장이 어제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발언들을 진술들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대하던 상황에서 그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불러서 전 수석을 불러서 그 SK의 그 재단 출연금 내역을 확인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본인이 그런 대화 내용 속에서 이제 동생의 어떤 그 가석방 사면 문제에 대해서 완곡하게 어떤 그런 뭐 심정을 표현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독대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에 대한 출연금 문제와 또 기업의 현안, 개별적인 어떤 사안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걸 자체가 그렇게 높은 형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형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실형 3년을 했는데 네.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엄단하는 의지도 표현되어 있고 사실은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비해서는 고작 3년이나 이런 얘기도 하실 수는 있는데 법원의 실무 기준으로는 낮지 않은 형량입니다. 굉장히 엄단하게 판단했다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보실 때는 예. 이제 워낙에 그 주목받았던 그 재판이기 때문에 뭐 3년 어떤 선고 내용이 불만족스러워서 보일 수 예.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다른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업무방해 뭐 이제 입시 비리 이런 어떤 그 단일 사안만 놓고 본다면은
이 검찰과 특검에서 이제 그 구형을 할 때 이 교육 공정성을 침해한 중범죄다 그리고 교육농단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법정 최고형을 넘는 어떤 선에서 그 구형을 했었는데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입시 비리를 통해서 또 학사 관리 비리 그 부정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많은 국민들한테 어떤 그 위화감을 불러일으킨 이런 부분들을 중하게 지금 보고 아마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9명 모두 유죄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예. 유죄가 났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서 실형이 나오느냐, 실형도 1년이 나오느냐, 3년이 나오느냐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느냐 좀 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 2대 학사 비리는 분명히 있었다.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최초 판단했다라고. 예,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최순실을 비롯한 이화여대 입시 학사비리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상일 YTN 개건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현장 취재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이제 재판이 두 개로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대 입시 학사 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재판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훨씬 더 큰 게 남아 있는 거죠. 국정농단의 시발점은 2대 학사 비리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K스포츠 미르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뇌물수수 직권남용행위가 훨씬 더 법정형이 큽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대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예. 때문에 일단 더 큰 숙제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1차적으로 2대 학사 비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최초로 처음 법적 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거의 전원 유죄 판결이 났고 예. 뭐 재질이 안 좋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실형이 나온 거고요. 예. 최순실 3년, 최경희 총장 2년, 그리고 이제 범행을 자백하거나 반성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보인 류철균 교수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7년을 구형했는데 3년 선고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업무방해 형 법정형 자고 보시면 되고 정유라 씨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럼 2대 학사 비리는 있었고 이 수혜를 받은 사람은 정유라다. 정유라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분담했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정유라가 2대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그게 앞으로 이제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 불구속 수사라고 하더라도 기소돼서 형사 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다른 사람들은 다 유죄가 나왔는데 정유라는 뭐 행위 가담 정도가 적어서 무죄이거나 또는 아니면 뭐 가담 정도가 적어서 정말 약한 형량을 받거나 이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말이죠. 이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형을 이제 선고받았고 추가로 이제 학교에서 파면 조치라든지 이런 이제 징계가 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박탈되는 거죠. 불이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교수로서의 어떤 품위 유지 위반부터 해가지고 형법적으로 실형을 받은 상황이면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최고의 그 징계인 파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교수직에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교수의 어떤 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정유라가 압송되기 전에 최순실이 검찰에 진실규명 협조를 이제 하려다가 이제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즈음에서 검찰에 내가 이제 좀 진실 협조를 하고 수사 협조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